분석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. 가장 먼저 이제 디시전 트리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보시면 이게 실제 데이터고요.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룹핑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정이 돼요.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은지가 다 틀리겠죠. 그래서 뒤에 가보면 우리가 앙상블이라는 걸 할 텐데, 앙상블에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는 우리가 못 배우고 넘어왔지만, 앙상블 시간에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동시에 취합을 해서 그 중에 어떤 분석 방법의 정확도가 제일 높은지를 판별해내는 기법이 또 있거든요. 앙상블에서 그걸 하게 될 겁니다. 그 ROC 커브를 이용해서 하게 될 텐데,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해볼 거예요. R에서는 우리가 못 해봤지만,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건데, 예를 들면 왜 분석 방법을 왜 다 같이 해보냐 하면,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, 이런 데이터의 특성에 있으면 이 데이터가 분포가 다 틀리겠죠. 문제마다.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디시전 트리처럼 쓰는 방법이 정확할 수가 있고, 어떤 경우에는 로지스틱처럼 쓰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고, 이게 데이터의 특성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분석 방법이 더 정확한지는 조금씩 다 틀려요.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. 디시전 트리의 방법은 뭐냐면, 얘를 여기 이렇게 특성이 있으면 이 특성을 가로 세로로 거의 90도로 자릅니다. 특성을 이렇게 잘라요.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자르고요. 이렇게 잘라요.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거의 90도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시키는 게 디시전 트리의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다른 분석 방법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자릅니다. 그러니까 직선에 자르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잘라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가장 그룹핑이 편하게끔 이렇게 자릅니다. 그런 방법이 있고요. 그러면 얘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밑에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. 세 번째가. 얘가 이제 우리는 안 배웠지만 요번에 배울 겁니다. 얘는 뭐냐면은 직선을 자르는데 이렇게 거의 평행하게 직선을 잘라요. 평행하게 직선을 자르면서 얘를 구분해 줍니다. 요런 이론적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퍼셉트론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잘라내죠. 그죠? 그러니까 특징이 다 있죠. 특성들이. 그죠? 0을 중심으로 해서 자르느냐, 아니면 수평으로 자르느냐, 직각으로 자르느냐,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법들이 조금씩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 틀리다는 거죠.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하느냐, 이게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개를 우리가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거를 추출해내서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그거를 다 통합해서 해요. 앙상블이나 이런 걸 이제 다 통합해서 하는 방법들이 쓰거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포레스트라는 걸 쓰게 되면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통합해서 그걸 썸해서 씁니다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쓰는 방법이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쓰거든요. 그게 앙상블 분석 방법의 일종입니다. 나중에 우리가 한 번씩 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분석 도구를 우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R이라는 게 있고요. 그죠? 요게 파이썬입니다. 그죠? R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을 거니까 익숙할 거고요. 파이썬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.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.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쭉 해봤더니 파이썬이 좀 잘하는 게 있고요. R이 좀 잘하는 게 있고 좀 틀리더라고요. 분석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보시면. 근데 주로 기계학습을 분석하는데 경영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쪽 측면에서는 R이 좀 더 기능이 좀 많고요. R은 여러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기능이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서 분석하는 옵션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고요. 파이썬 같은 걸 나중에 우리가 배워보겠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사이킷런이라는 데서 주로 개발을 해서 많이 쓰는데 주로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뭐 많이 개발을 해서 쓸 수 있지만은 이제 분석하는 게 좀 제한이 좀 많이 돼 있고요. 옵션이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R에서 썼던 옵션들이 파이썬에서 구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딥러닝 이제 뭐죠? 우리 의사결정 트리 할 때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R에서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파이썬에는 없네 이런 기능들이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파이썬이 뭐 전혀 못 쓰느냐 이런 건 아니고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클라우드 쪽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클라우드에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C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너무 어렵죠.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부할 때는 데이터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PC에서 깔아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업로드 한 다음에 쓰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 분석하거나 우리가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면 왜 수업에서 하기가 어렵냐면은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면 데이터를 불러갖고 인식하는데 한 30-40분씩 걸려요.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인식하고 분석해서 딱 걸어놓으면 그걸 돌리는데 기본이 1시간, 뭐 2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분석 자체가. 그래서 그리고 PC에서 작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도구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작업할 거는 아닌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런 것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콜라보레이토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. 여기 구글에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거기 우리가 실제로 하는 파이썬 있죠. 파이썬 코드를 여기서 그대로 작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텐서플로우라든가 그 다음에 케라스라든가 딥러닝 중심으로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무료입니다. 무료로 지원해주는 툴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서 혹시 뭐 좀 더 이런 딥러닝 쪽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돼 있죠. 돼 있는데 이거를 PC에서 돌리기는 너무 제한이 있어요.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는 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뒷부분에 가서 딥러닝 쪽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텐서플로우 중심으로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텐서플로우하고 텐서플로우의 상위 버전인 케라스 쪽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파이썬도 여기서 그대로 작동이 돼요. 그러니까 파이썬, 텐서플로우, 케라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할 때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할 때는 여기서 좀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잠깐 소개만 해놓은 거예요.